안녕하세요. 박정현 암치과입니다. 오늘은 처음에 환자분이 오셨을 때 저희 병원에서 어떤 식으로 상담이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현재 밥 먹기가 힘든 거예요. 이쪽이 염증이 심해서 치아가 출렁출렁 거리거든요. 씹을 때 아프죠. 그래서 이쪽으로 밥 먹기가 힘들어, 밥 먹게 해주세요, 임플란트를 상담하러 오셨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고민을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쪽을 먼저 보시면 이쪽이 왼쪽이에요. 환자분의 왼쪽. 상악동에 이만큼 내려와 있죠. 그래서 여기 뼈가 이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10mm 정도가 돼야 되는데 2, 3m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뼈 이식을 이만큼을 해서 임플란트를 심겠죠. 이렇게 되면 소요되는 시간이 빨라야 10개월 정도는 걸려요. 밥 먹게 되려면. 그러면 여기로는 치아가 전혀 없어서 환자분 생각을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쪽에 이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쪽으로만 밥을 먹겠죠. 그래서 먹다 보니까 얘가 망가져서 아픈 거예요. 이쪽으로 빨리 밥을 먹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얘를 빼고 임플란트를 하기 시작하면 얘는 한 8개월 정도는 걸릴 거거든요. 7, 8개월 걸릴 텐데 그럼 이쪽으로 밥 먹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쪽을 먼저 합시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살살 달래서 세게 씹지 말고 조심해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0개월 정도 돼서 저작이 이쪽이 되면 그때 이쪽을 해결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환자 입장에서는 이쪽으로만 먼저 빨리 해결해 주길 원하는데 이쪽을 빼고 나면 이쪽을 아예 못 먹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쪽을 먼저 가야 돼요. 즉 양쪽 다 망가져서 오신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도 아예 이가 없으니까 망가졌고 이쪽도 이제는 망가졌고 그때 오셨기 때문에 불편한 시간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게 4개월이 되느냐 1년이 되느냐 2년이 되느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순서는 이쪽 왼쪽 먼저 수술하는 게 맞게 됩니다. 논외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분도 특징적인 게 있어요. 상악동이라고 하면 뭐냐면 그러니까 위에 있는 턱의 동골입니다. 상악동. 그 동골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콧구멍이고요. 상악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만큼 내려와 있어서 여기는 뼈가 2, 3mm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대편으로 넘어오면 오른쪽에 상악동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10mm 정도 뼈를 만들기에 임플란트를 하기에 충분한 뼈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상악동은 얼굴로도 확인이 안 되고요.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봐야지 남아있는 뼈가 얼마큼이고 그래서 수술하는 난이도나 비용이나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좌우가 완전히 달라요. 같은 사람인데도 좀 특이하긴 하죠. 환자분은 현재 이쪽으로 조작을 하면서 밥 먹기 불편한 걸 빨리 해결하길 원하는데 저희는 반대편으로 넘어와서 이쪽을 먼저 합니다. 다시 이쪽 임플란트를 하게 된다면 상악동에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겠죠. 한 1년 정도는 걸려요. 10개월에서 14개월 사이쯤에 될 거고요. 10개월 정도 넘어가면 밥 먹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박정현 암치과가 아주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10개월 정도 되면 밥 먹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수술을 먼저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이쪽은 뼈가 이만큼 녹아있죠. 얘는 뺍니다. 근데 환자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 이 치아 안 아픈데 왜 빼?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왜냐면 씹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씹는 일은 거의 100kg에 대한 힘을 꽉 눌러주는데 얘는 지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아파요. 그래서 안 빼고 싶어 하죠. 그런데 뼈가 이만큼 녹았어요. 치아라고 하는 거는 엑스레이 현상을 보면 이렇게 뼈 속에 치아 뿌리가 박혀있는 양상으로 되어 있어요. 말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말뚝이 붕 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까맣게 보이는 거는 염증성 살이의 살, 뼈는 아니고 둥둥 떠 있기 때문에 씹는 힘을 딱 주는 순간 아픕니다. 그러면 얘를 빼고 임플란트 하는 게 맞다는 걸 이해하시겠죠. 자, 이걸 빼면 어떻게 될까요? 빼고 이 까맣게 된 부분이 좀 하얗게 뼈로 좀 차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할 건데 아마도 빼고 5,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3개월에 임플란트 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총 9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한 5, 6개월 기다리고 씹거나 또 3개월 기다리니까. 그러면 여기를 완성하고 여기를 그때 가서 빼느냐? 아니죠. 환자가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거 빼셔야 돼요. 빼야지 같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먼저 심어서 한 10개월 정도에 밥 먹게 될 거고 얘는 그 후에 빼고 기다렸다가 3개월 뒤에 심어서 같이 밥 먹게 할 겁니다. 그래서 아프다는 걸 못 느끼지만 엑스레이 상황을 보고 빼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옆에 치아는 또 고민하게 됩니다. 옆에 치아는 이 부분에 염증이 있는 거예요. 뼈가 녹아서 이런 치아들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꽉 씹으면 아파. 그래서
나 내 마음껏 잘 못 씹겠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빼야 되나요? 빼는 것도 맞고요, 안 빼는 것도 맞아요. 이것도 뺄까 말까 열심히 설득해서 뺐는데 이걸 또 빼자고 하면 너무 싫어하세요. 빼진 않는데 문제는 조금 있어요. 일단 급한 거 먼저 해결하고 이쪽 해결해야 되면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봅시다 라고 하고 살려주긴 합니다. 이 얘기를 또 왜 하냐면 얘도 빼고 임플란트를 하려면 6, 7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나 한꺼번에 다 해줘, 나 빨리빨리 갈래, 그러면 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 빼려고는 안 해요. 자, 이 치아는 보면 뼈랑 만나는 부분이 이쪽은 온전해요. 근데 이쪽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꽉 씹을 때는 아프기 때문에 문제는 조금 있지만 당장 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쪽에 임플란트 상악동 베이식과 임플란트를 진행하고 이쪽에 빼고 있다가 임플란트 해서 10개월 정도 되면 밥 먹게 만들어준 상황이 됩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문제겠죠. 자, 그러면 이 환자분이 오른쪽이 밥 먹을 때 아파서 오셨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10개월 동안 어떻게 해결합니까? 저도 사실은 답은 잘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회피에 관한 좀 덜 아프게 10개월 버티는 방법에 대한 거는 좀 있죠. 자, 이 치아가 왜 이렇게 했는지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치아의 뿌리는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 점선으로 그렸어요. 이렇게요. 다시 반대편을 보면 이렇게 벌어져 있죠. 치아가 이렇게 뿌리가 두 개로 벌어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로. 근데 너무 잇몸이 안 좋으니까 하나를 잘라냈어요. 저희 병을 한 건 아니고 예전에는 좀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루트 하나를 잘라내고 이 하나로 버티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치아였던 거를 두 개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씹는 힘이 오버된 거죠. 이쪽에는 어금니가 하나도 없어요. 얘도 기능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치아가 주로 저장력을 담당하는데 얘는 뿌리가 두 개였던 게 한 개가 돼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망가졌죠. 이쪽으로만 주로 씹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여기를 미리 이게 아파지기 전에 이쪽을 해결했더라면 10개월 동안 이쪽으로만 조심조심 먹어야 되는 고생을 안 했겠지만 현실 때 다 망가져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면 일을 많이 해서 망가졌다, 오버된 힘이 생겼다 생각하시면 되고, 얘도 빼고 임플란트를 하면 한 6개월 정도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뼈가 좀 찰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한 6개월 기다리고 임플란트 심고 또 3개월 기다리는 9개월 코스로 갈 건데요. 그동안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 덜 아프게 써야겠죠. 그 방법은 여기 염증은요,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면 견딜만 해요. 그래서 잘 가다가 내가 몸이 피곤해지거나 날이 갑자기 추워지거나 술을 먹거나 스트레스가 많아지거나 이러면 염증이 더 심해집니다. 내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더 아파요. 그래서 그 반대로 가는 거죠. 잠을 더 자고 약을 먹고 좀 쉬고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이렇게 되면 또 견딜만한 통증을 갑니다. 그래서 뼈가 조금씩 녹으면서 눈이 생겼던 거를 이제서야 병원에 오신 거예요. 사실은 뼈가 이만큼 녹으려면 적어도 5년 정도로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견뎠던 분들이 10개월 정도도 조심해서 쓰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약을 주고 피곤하거나 힘들 때는 약을 더 먹고 잠을 더 자면서 버티면 그래도 훨씬 낫습니다. 이쪽으로 아무것도 없는 걸 그냥 버티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이쪽 염증이 있어서 문제 생긴 거는 오버포스다. 덜 쉬면서 덜 스트레스 받고 약을 먹으면 10개월 버티는데 그나마 좀 낫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나 10개월 전에 중간에 나는 또 이렇게 오십니다. 통증 정도는 저희가 예상을 하는 거고 통괄적인 거고 전체적으로 보는 거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다르죠. 나 너무 아파, 안 되겠어. 그러면 여기를 잘라서 이걸 뺍니다. 그럼 통증이 없어지죠. 대신 밥 먹기를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시점에 대해서는 환자분이 선택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쪽은 현재로서는 치료를 안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치료 계획이 끝났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쪽이 아파서 오셨지만 이쪽으로 살살 달래서 밥을 먹으면서 상악동 본리식과 임플란트를 왼쪽 먼저 한다. 그 다음에 이쪽을 계획을 하고 이쪽을 배려해서 살살 쓰고 약을 중간중간 먹고 도저히 안 되면 뺄 수도 있다가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달라진 얘기들이 뭐냐면 상악동도 좌우가 다르고 이걸 빼자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거를 먼저 빼자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쪽의 거를 잘라서 임플란트를 더 하는 걸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다양해지죠. 거기다가 언제 빼는지에 대한 얘기도 달라지고
임플란트 가격도 치과마다 다른데다가 어디까지 갈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데 거기다가 이를 만드는 거에 재질에 따라서 비용이 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변수가 20가지가 넘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막았냐면 한 번, 두 번씩 설명하는 경우도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젊은 분들, 아드님이나 따님이나 며느님 이렇게 시간 되시는 분이 있으면 같이 설명 들으러 오십시오 라고 말씀도 드리고요. 또 환자분 입장에서는 우리 치과에서만 설명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치과에서 설명을 들었겠죠. 혼돈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하자고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하자고 했는데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저는 딴 치과에 설명 드린 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혼돈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분들 같이 오십시오 라고 말을 하거나 잘 모르시겠으면 아버님 지금 촬영에 가셔도 돼요. 제가 말씀하는 거 촬영하셔도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이게 돈이 몇백만 원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 병원에서 바로 하겠다 하지 마시고 다른 병원도 좀 상담도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차이점 나는 것도 있으면 물어보시고 하시면서 천천히 결정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엑스레이 한 장 가지고 설명할 게 좀 많죠. 그 다음에 입안에서 또 보면 약간씩 다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오늘은 엑스레이로만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복잡한 치료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거는 제가 합니다. 뭐 직원들이 하는 병원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직원들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10년, 20년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풀어서 내면 답이 나오지 바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치료 계획은 치과의사가 계획을 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되면 끝나고 나면 이제 비용 얘기가 나올 건데 비용은 이제 저희 직원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를 씌우는 보이는 재질에 따라서 뭐 비용이 달라지고 보험 임플란트가 되면 65세 이상에서 보험 임플란트가 되면 또 비용이 변하는 게 조금 있고 그걸 고려해서 시간이 좀 달라지는 게 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설명들을 하고 언제쯤 나눠서 내는 것들도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돈 얘기와 관련된 거는 이제 직원이 할 거고요. 간혹 다른 치과는 뭐 직원이 이걸 설명한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 상황은요. 배할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제가 직접 하고 비용 얘기랑 관련된 이유 부분은 직원이 설명하게 됩니다. 이게 박지훈연합치과에서 처음에 환자분이 오셨을 때 상담하는 과정이에요. 네, 이제 마무리 좀 해봐야겠죠. 흑백사진 한 장 가지고 재미없는 이야기일 텐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 스케일링을 한다거나 여기는 신경치료 했기 때문에 따로 씌워줘서 변색된 걸 해결한다거나 아니면 여기 떨어져 있는 부분, 떼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거를 또 깔끔하게 떼운다거나 이러면 또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늘 오해 생기고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많아서 저희 병원 늘 추천드리는 거는 다른 병원과 비교하십시오. 차이점 나는 거 물어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상담하는 걸 촬영해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처음에 환자분이 왔을 때 상담하는 과정 한번 설명드려봤고요. 이게 워낙 얘기할 게 많았던 케이스들, 이건 사실 저희 병원에서 볼 때는 한 중간 정도밖에 되진 않아서 이런 케이스를 늘 접하고 있거든요. 오래가는 임플란트 만들기 위해서는 환자분이 중간에 겪어야 되는 과정들까지 다 고려해서 정확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오래가는 임플란트 박지훈연합치과 찾아오시면 되겠죠. 한번 들러서 비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